이제 단답형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에 6파이 더하기 2h6이 나왔는데요. 이제 밑에 n파이r과 nhr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꼭 맞추고 가야겠죠? 예, 그래서 6의 제곱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2h6은 우리가 7c6, 7c1로 계산할 수 있겠죠? 예, 두 개를 더해주니까 36 더하기 7, 43 이렇게 나옵니다. 자, 23번 아래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는 이제 등차 수열 AN이라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은 첫째 항도 조건이 나왔어. 그럼 뭐만 구하면 돼요? D만 구하면 되겠죠. 예, 그랬을 때 이 식이 바로 D를 구하기 위한 식인 것 같다. 자, 얘를 이제 우리가 A1 더하기 2D, 그 다음에 이제 A1 더하기 5D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A12를 A1 더하기 10D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A1이 3D가 나오죠. 예, A1이 6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얘가 6, 그죠? 따라서 D 값은 2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구하는 A4는 A1 더하기 3D니까 A1 더하기 3D는 이제 6 더하기 6 해갖고 1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4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이제 미지수 pq가 포함된 지수함수인데 이 지수함수가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4고 f형은 0이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점근선 조건은 한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2의 x 더하기 p제곱만 있으면 점근선은 y는 0이죠. 그런데 얘는 더하기 q로 했으니까 결국에 첫 번째 점근선은 y는 q인데 근데 얘가 직선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q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이제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 f0은 2의 p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0. 따라서 우리가 p 값이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자, 구하라는 값은 f4이죠. f4는 2의 4 더하기 2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니까 2의 6제곱인 64 빼기 4가 돼서 정답은 6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25번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원형 탁자 7개가 이제 있고 여기에 7명의 학생을 앉히는데 A 학교 학생 2명 그러면 그냥 AA 그 다음에 B 학교 학생 2명 BB 그 다음에 C 학교 학생 3명 CCC 물론 이제 학생이니까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이 학생 7명을 요 원형 탁자에 앉힐 때 A 학교 학생 2명이 그럼 A1, A2 B 학교 학생 2명이 B1, B2 또 서로 이웃하여 앉는 경우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웃하여 앉는 경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1, A2와 B1, B2가 붙어 있어야겠죠, 그죠? 그다음에 C1, C2, C3는 뭐 이제 생각 안 해도 되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순열을 할 때 항상 중요한 거는 기준점을 세우는 거예요. 왜?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게 결국 기준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회전을 해도 우리가 기준만 있으면은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을 하나 세우는 경우를 빼고 나머지를 돌려서 이제 6팩토리얼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기준을 뭘로 세우면 좋을까? 딱히 생각이 안 나면 그냥 A1, A2로 정하세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A1, A2로 잡으시면은 이렇게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하나 기준을 잡으면은 그 왼쪽 또는 오른쪽이 이제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이웃해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는 거야. 응?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가 A1, A2가 여기에 이렇게도 쓰여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쓰여질 수가 있죠. A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자, 이제 기준은 잡았으니까 기준 잡는 경우는 하나고 그 다음에 A끼리 자리가 바꾸는 경우가 2개. 그 다음에 이제 B를 이제 나열할 건데 B도 이웃하여야 하니까 B가 이웃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돼요? 이렇게 이웃할 수 있고 요렇게 이웃할 수 있고 요렇게 이웃할 수 있고 요렇게 이웃할 수 있다. 그럼 B 2명이 올 수 있는 자리는 총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케이스가 되죠. 기준점이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B가 올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 그럼 만약에 그 중에 하나를 BB라고 했다. 그러면은 B1, B2 또는 B2, B1 이렇게 이제 앉을 수 있으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3명 C1, C2, C3를 그냥 안 치는 경우는 3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얘는 16 곱하기 6 해갖고 96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오른쪽에 이제 삼각함수 문제 2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 sin 3x 더하기 b라는 그런 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y는 9, y는 2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각각 3개, 7개 이렇게 되도록 하는 그런 a, b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a sin 3x 더하기 b는 특징이 뭡니까? 평행이동이 안 돼 있으니까 0에서 시작하고 주기가 우리가 이제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0부터 2파이 사이에 총 몇 개? 총 3개의 그런 주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쌤이 여기 y축은 y축대로 그렸지만 여기 그린 거는 x축이 아니라 y는 b라는 그런 이제 하나의 직선을 그렸습니다. 왜? 얘는 y는 b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파동을 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y는 a, y는 9와 y는 2와 만나는 점의 개수 3, 7인데 이제 y는 9, y는 2가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점의 개수가 힌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의 개수를 한번 보니까 우리가 y는 어떤 k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3개이려면 요렇게 되거나 그죠? 예, 이렇게 되거나 그림이 조금 어색해서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맞습니까? 예?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y는 9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니까 결국에 얘가 y는 9가 되겠죠. y는 9. 그럼 뭐야? 이 함수의 최대값이 9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9. 그럼 이 최대값은 뭐 어떻게 쓸 수 있어? a 더하기 b로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점의 개수 7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서 만나죠? 7개가 되려면 y는 b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지금 보니까 7개네. 맞습니까? 여기 등호 다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얘가 바로 뭐가 되겠다? 2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줄 수 있겠죠. y는 2와 만나는 점의 개수 7개니까. 예, 그래서 b는 2이기 때문에 a 값은 바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a는 7이라 쓸 수 있겠다. b는 2. 그래서 7이 14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에는 1,0과 n,n을 지나는 원인데 n,n에선 우리가 y는 x에 접하는 그런 원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n, b, n이다. 자, 그래서 그림을 선생님이 여기 밑에다가 이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y는 x를 이렇게 접하도록 해서 접점이 이제 n, n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AN, BN 중점의 좌표, 원의 중심의 좌표, 그렇죠? 중심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AN, BN부터 N, N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1,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이다. 라고 해서 이제 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지금 보면 R 반지름 값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씩만 세워서는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AN, BN을 이제 한 문자로 바꿔주는 과정이 이제 필요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빨간색 그림처럼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이제 요 중심 AN, BN에서 요 N, N까지의 요 두 점을 잇는 그런 직선이 바로 요 N, N에서 접선이 y는 x와 수직이다 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n 수선을 하나 이제 방정식을 세워서 우리가 요 AN, BN이 바로 요 직선 위의 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BN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AN 플러스 2N이다.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의 좌표를 AN, 2N 마이너스 AN 이렇게 2N 마이너스 AN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요 반지름으로 중심과 N, M 중심과 1,0까지의 거리가 같다를 이용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루트는 이제 제곱시키면 없어지니까 AN 마이너스 N의 제곱
다음에 플러스 우리가 n-an의 제곱이 이제 n,n까지 거리고 그 다음에 1,0까지의 거리는 an-1의 제곱 플러스 우리가 2n-an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예,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개하니까 an 제곱은 다 하나씩 나오니까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남는 건 마이너스 2n an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 an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n 제곱이 두 개가 나와서 2n 제곱이 되겠죠. 예, 2n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은 마이너스 2an 그 다음에 마이너스 4n an 이렇게 이제 나오겠네. 그렇다면은 좌변과 우변에 요것도 같이 이제 삭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an이 굉장히 미안합니다. 하나 안 쓴 게 있네. 자, 1이 있죠. 1. 그 다음에 이제 4n 제곱도 있습니다. 상수항을 안 쓴데 너무 기쁜 나머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an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 an은 얘는 2n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서 이제 an을 우리가 n 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n은 이제 2n 빼기 an이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n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n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an과 bn은 각각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구하라는 식 세 번째 조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an 빼기 bn을 보면은 an에서 bn을 빼주니까 뭐 나와요? 2n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 수열의 극한을 구해보니까 값은 2가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2입니다. 오른쪽에 28번 문제로 가보면은 우리가 y는 절대값 로그 ax가 y는 k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굉장히 크리티컬한 조건 OC는 CA는 AB 이런 조건이 나왔죠. 얘를 그림에 표기해 보니까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k 값을 구해도 되고, 그죠? k 값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출해낼 수 있겠죠. 혹은 a 값도 여러분들이 유출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해 갖고 우리가 요 거리 2루트 2가 만나는 두 거리 이제 D점과 E점으로 셈이 그림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D의 거리 요 거리를 이제 D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고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아래쪽에 이제 y는 k와 y는 로그 ax를 연립해주면은 우리가 b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x 좌표, b점의 x 좌표는 이제 a의 k 제곱이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b점의 좌표는 a의 k 제곱, k 이렇게 둘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a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y는 k와 이제 마이너스 로그 a의 x를 연립을 시켜 보겠습니다. 왜? 이제 절대값에 의해서 올라간 이제 부분의 그래프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x 좌표는 뭐가 나와요? 그죠? a의 마이너스 k 제곱이 나오죠. a의 마이너스 k 제곱. 예, 따라서 이제 a점의 x 좌표가 a의 마이너스 k 제곱, 그 다음에 y 좌표는 k 이렇게 둘 수가 있겠네요. 예, 따라서 그 아래쪽에 이제 OC의 길이는 k가 되겠고, 그 다음에 CA의 길이는 a의 x 좌표만큼 간 거니까 a의 마이너스 k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이제 B점의 x 좌표에서 A점의 x 좌표를 빼주면 되겠다. 예, 그래서 요 세 개의 값이 지금 다 같다라는 겁니다. 같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연립해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되겠는데 실제로 k와 a의 k 제곱을 연립해 갖고 k 값이나 a 값을 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뭘 이용해? 일단은 요 두 개를 한번 이용해 보자. 요 두 개를 한번 이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요 첫 번째 a의 마이너스 k제곱은 a의 k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배의 a의 마이너스 k제곱이 나오고 a k제곱이 되죠. 자, 양변에 a의 k제곱을 곱해주니까 좌변은 2가 되고 얘는 a의 2k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a의 k제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둘 수 있어요? 루트 2라고 둘 수 있겠죠. 루트 2. a k제곱은 루트 2거나. 그러면 다시 말하면 a의 마이너스 k제곱은 뭐가 돼요? 얘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근데 a의 k제곱이 지금 뭐와 같대요? k와 같으니까 k의 값이 루트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D점과 E점의 좌표, X좌표를 여러분들이 각각 구해주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로그 A의 X와 Y는 그 다음에 Y는 2 루트 2가 만나는 점이 바로 E점이니까 그죠? 예, E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X좌표는 이제 A의 2 루트 2제곱 나오나요? 그죠? A의 2 루트 2제곱 그 다음에 Y는 이제 마이너스 로그 a의 x와 y는 2 루트 2의 그런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이제 d점의 x좌표가 되겠죠. 그럼 얘는 a의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에 거리 d는 a의 2 루트 2제곱에서 a의 마이너스 2 루트 2제곱을 빼주면 되는데 요 첫 번째 했던 거 보이죠? 결과가 이거였어. 그럼 k가 루트 2분의 1인 거 아직 사용 안 했잖아. 두 번째. 자, 그러면은 a의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죠.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얘를 잘 이용을 해주면 a의 루트 2분의 1제곱이 루트 2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곱을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a의 루트 2제곱이 되죠. 그죠? 루트 2분의 2가 바로 루트 2니까 그죠? 양변을 제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a의 2 루트 2제곱은 또 양변을 제곱한 거니까 4가 되겠네. 따라서 요 값이 4가 되겠죠. 4. 얘는 뭐가 돼? 얘는 4분의 1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요 t 값은 4분의 15가 되겠죠. 4분의 15. 자, 구하라는 값은 20d니까 여기에서 20 곱하기 4분의 15 해주시면 75가 나오나요? 예, 75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29번과 30번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번 힘을 내서 한번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은 경우의 수에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경우의 수가 주관식으로 나오면 상당히 이제 어렵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어떤 이제 개념을 이용하는지를 잘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화, 역사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여기 철학을 A, 사회과학을 B, 자연과학을 C, 문학을 D, 역사를 E라고 했으면 A, B, C, D, E에 대한 각각의 조건이 어쨌든 다 독립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책을 10권씩, 10권씩 총 50권을 준비했는데 이 50권 중에서 24권의 책, 24권의 책을 선택하려고 한다. 자, 같은 분야의 책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분야의 책을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철학 A를 다 같은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것에서 이제 여러 권 선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얘는 뭘 이용해야겠다? 중복조합을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앞에 이제 중복조합을 응용해서 구하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비추어 보아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중복조합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복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 A, B, C의 조건을 선생님이 각각 하나다를 해석해 갖고 밑에다 옆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A, B, C는 4권 이상이어야 하고 10권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죠? 그다음에 D는 문학은 이제 0권 선택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4권 이상 10권 이하. E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총 케이스를 몇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얘는 지금 당연한 케이스인 거고 한 가지고 여기에서 D가 0이거나 D가 4 이상 10 이하, E가 0이거나 2가 4 이상 10 이하니까 총 이제 나 조건에서 두 가지 케이스, 다 조건에서 두 가지 케이스가 나누기 때문에 전체를 총 4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D가 0, E가 0인 경우를 첫 번째로 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서 총 24권, 24권을 뽑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조건은 뭐라고 그랬어? A, B, C에 대한 조건을 이제 4 이상 10 이하 이렇게 뒀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중복 조합을 할 때 어떻게 해? 0 이상이어야지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을 각각 이제 A에서 4를 뺀 걸로 두면은 0 이상으로 만들 수 있고, 얘도 4를 빼주니까 6 이하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각각 다 4를 빼주니까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지금 4, 3, 12, 12를 빼주면 총 12권 이렇게 이제 뽑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해선 이제 4권씩 미리 다 채워놓고 그러면은 이제 12권이 채워진 거니까 나머지 12권만 이제 요렇게 채워보자 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왜? 4권 이상씩 항상 선택해야 하니까. 자, 그러면은 요 조건에서 우리가 단순히 중복조합을 계산하면은 3H12가 나온다. 그러면은 얘는 14C 12 그러니까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4 곱하기 13 그 다음에 2 곱하기 1 해서 13 곱하기 7이니까 91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다 되느냐? 아니죠. 왜? A 프라임 A만 12권을 다 고르는 경우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제한 조건이 뭐예요? 6건. 얘가 이제 제한 조건이니까 여러분들이 요 전체 91가지 경우의 수에서 빼줘야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20번 문제인가요?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 빈칸 넣기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A 프라임이 이제 7인 경우, 7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B 프라임 여기 프라임 안 붙였네. B 프라임 플러스 C 프라임이 이제 5가 되겠죠. 5. 마찬가지로 얘가 8이면 얘가 9이면 얘가 10이면 얘가 11, 얘가 12이면 지금 B 프라임, C 프라임 더한 값이 각각 뭐가 돼? 4, 3, 2, 1, 0이 되고 B 프라임, C 프라임은 뭐 0 이상 6 이하인데 6 이하야 뭐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이때의 경우의 수가 2H5 얘는 2H4 땡땡땡 해서 얘는 2H0이 되고 얘는 이제 조합으로 바꿔주면 6C1 그다음에 5C1 땡땡땡 해갖고 얘는 2C 1C 0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얘는 6, 얘는 5 해갖고 어떻게 1까지 더한 값 총 21가지죠. A 프라임의 지금 경우를 대표로 지금 뒀잖아요. B 프라임이 7일 수도 있고 C 프라임이 7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21 곱하기 3개, 4배, 3배. 왜 이러냐? 예, 3배를 한 거를 빼준다. 예, 그래서 63을 빼줘야 된다. 그래서 전체 91에서 63가지 경우의 수를 빼주니까 얘는 20 몇이 나와요? 7, 28, 28이 나오죠. 예, 그래서 28가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와 같은 과정으로 계속 같이 해나갈 건데 예, D가 4 이상이고 10 이하이고 그 다음에 2가 0인 경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그러면 얘는 뭐와 똑같겠어요? 2가 4 이상 10 이하고 D가 0인 경우도 똑같겠죠, 그죠? 예,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한 번에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얘 같은 경우에 아까랑 똑같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24가 돼야 되는 거고 그때 A, B, C, D의 조건은 4 이상 그 다음에 10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프라임으로 바꿔줘서 얘를 4를 다 빼주면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총 16, 4, 4, 16을 빼주면 되니까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을 더한 값이 16을 빼주면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경우에서부터 구하면은 얘는 4H8인데 4H8인데 얘는 11, C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11, 19를 3, 2, 1 해준 거니까 얘는 땅땅 지워주면 3, 땅땅 지워주면 5 그래서 165가 나와요. 165.
그럼 여기에서 아까처럼 빼줘야 될 것은 A'이 7과 A'이 8인 경우 두 개겠죠. A'이 7인 경우와 A'이 8인 경우를 빼주자. 그러면 A'이 7인 경우는 결국에 B', C', D'을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돼? 1이 나오는 경우. 8인 경우는 0이 나오는 경우죠. 그럼 이때는 3H1이고 이때는 3H0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3C1 얘는 2C 0 그래서 얘는 1개 얘는 3개라서 총 4개다. 그런데 A''이 7일 수도 있지만 B''이 7일 수도 있고 C'' 7, D''이 7일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4를 해줘야 되죠. 총 16개를 빼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165에서 16을 빼줘. 빼주면 뭐가 나와요? 149가 나오죠. 그러면 149개가 답인데 지금 이 케이스 2가 4 이상 10이야. D가 0인 경우도 얘와 똑같은 경우로 계산을 해줄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예, 곱하기 2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298 이렇게 나오네. 298 이렇게 나오겠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A, B, C, D 모두 다 A, B, C, D, E 모두 다 이제 4 이상 10 이하인 경우 자 그러면은 A', B', C', D', E 프라임 말고 A, B, C, D가 24고 그 다음에 4 이상 A, B, C, D, E 10이야 이렇게 돼. 그럼 다 4씩 빼주면 어떻게 돼? A', B', C', D', E'이 뭐가 돼요? 4, 5, 20, 20을 빼준 거니까 4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조건은 0, A', B', C', D', E'. 얘가 6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엔 A'이 혼자 6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안 생기죠. 안 생긴다. 예, 따라서 그냥 OH4로 계산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8C4를 계산해 주시면 된다. 8C4 잘 모르죠? 계산해 봅시다. 4, 3, 2, 1. 그럼 6이 이렇게 사라지고 2 사라지니까 이제 70이 되죠. 70. 그래서 이 경우 70. 그래서 1, 2, 3번에 나오는 케이스 70, 298, 그 다음에 위에 있는 28을 다 더해주면 298 플러스 70 플러스 28을 더해주면은 여러분들이 396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0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는 이제 수열 단원의 문제인데 사실 이제 수학 가형에 수열 단원이 이제 다시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수원이 이제 거의 한 60%의 비중으로 이제 이번 모의고사 때 출제되다 보니까 이제 수열 단원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왔고 이게 이제 작년 수학 나형의 수능 시험 수학 나형의 21번 문제도 이제 수열 요런 형태의 문제가 나와서 이제 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미적분이 본격적으로 미분 적분이 나오면 아마 30번이 수열이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나다라 조건 보니까 이제 유독 눈에 띄는 건 뭐예요? 잘 안 들어오죠. 잘 안 들어오는데 유독 눈에 띄는 게 2n 더하기 1, 2n 더하기 1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2n은 짝수를 의미하고 2n 더하기 1은 1을 제외한 홀수를 의미해요. 그러면은 첫째 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은 다 요 점화식을 바탕으로 유출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게 여기의 특징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 점화식을 활용해 갖고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 B32의 얘 값을 구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그렇다면은 A48은 9라는 조건이 과연 이 점화식을 바탕으로 어떠한 조건으로 바뀔지를 한번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텐데 일단은 A48이 짝수이니까 가를 이용해 갖고 B24 더하기 2라고 표시할 수 있겠고 얘는 이제 9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2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조건을 활용을 하면은 다 조건 짝수니까 그쵸? 그래서 3A12 빼기 2라고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겠다. 그럼 A12를 알아야 되겠지.
그럼 A12를 구하기 위해서 10이 또 짝수니까 가조건을 이용하면은 B6 더하기 2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6도 짝수니까 B6은 3A3 빼기 2로 이끌어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3은 드디어 홀수니까 나조건을 이용해 주면 되겠죠. 나조건을 활용해 주면은 우리가 B1 빼기 1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고, 이제 요 값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대입을 시켜 보니까 이제 B24는 7이었죠. 그죠? 7이고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 A12는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B6은 1이 나오고, 그러면 A3은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그래서 B1-1이 A3이니까 B1-1은 B1-1은 1, B1이 2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A48은 9라는 조건은 결국에 B1을 얘기해 주기 위한 조건이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선생님이 말했잖아. B1과 A1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요 점화식을 갖고서 유추해낼 수 있다고. 그러면 A1을 묻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B32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B32는 이제 마찬가지로 다 조건을 활용해서 3A16 빼기 2, 그 다음에 A16은 B8 더하기 2, 그 다음에 B8은 우리가 3A4 마이너스 2, 다 짝수니까 지금 A4는 B2 더하기 2, B2는 우리가 3A1 빼기 2가 나와서 결국에 B32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역시나 A1을 구해야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어진 요 시그마식 요거를 이제 별표라고 할게요. 별표식이라고 하면은 요 별표식 자체가 이제 A1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주어진 거겠죠. 그쵸? 예, 자 이제부터 A1을 구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단은 요 시그마 n은 1부터 63까지 an과 시그마 n은 1부터 31까지 bn을 과연 어떻게 연합해서 소거할 수 있을까를 잘 보니까 쌤이 이제 얘기했듯이 A1 혹은 B1만 제외해놓고 나머지는 이 점화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63까지 N1부터 63까지 AN 요거를 우리가 A1만 떼 놓으면은 N이 2부터 63까지 이제 AN의 합인데, 걔네를 우리가 짝수항과 홀수항의 합으로 나누겠다. 총 62개의 항을 짝수, 홀수 31개씩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점화식을 이용해서 n은 1 집어넣으면 A2, 그 다음에 여기에 a는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A3이 나오니까 결국에 이제 63가지의 항을 요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A2n 대신에 bn 더하기 2를 A2n 더하기 1 대신에 bn 빼기 1을 이렇게 예시 대입을 시키면 결국에 이제 bn 항은 이렇게 두 배로 합쳐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이 31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A1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어진 별식이 어떻게 되나요? 요 별식은 이제 155인데 얘는 우리가 이제 시그마 요게 n은 1부터 63까지 an 지금 요거에 형광펜을 좀 칠해줄까요? 요렇게 이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니까 a1 더하기 31이 되겠고,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이제 31까지 bn이 되겠죠. 그렇죠? 2bn에서 bn을 빼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식이 탈바꿈하게 된다. 자, 이제 요 식을 이제 마찬가지로 쭉 이끌어내서 우리는 뭘 만들어줘야 돼? A1에 대한 식으로 다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A1 여기 있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요 n은 1부터 31까지 bn 거를 이제 A1에 대한 식으로 다 바꿔줘야겠죠. 자, 그렇다면 아래쪽에 세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31까지 bn을 봅시다. bn. 자, 얘도 마찬가지로 b1 더하기 B2부터 B31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 15개씩 잘라서 n은 1부터 15까지 B2n으로 써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홀수항은 n은 1부터 15까지
B2n 더하기 1로 써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B1 더하기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15까지 B2n이 위에서 뭐였어요? B2n이 3an 빼기 2고 B2n 더하기 1은 마이너스 an 더하기 3이었으니까 다시 넘어가서 얘는 3an 더하기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n은 1부터 15까지 기억력 자 마이너스 an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다. 마이너스 an 더하기 3 요렇게 그러면은 얘도 식을 하나로 합쳐주니까 뭐가 돼요? b1 더하기 그 다음에 상수항을 먼저 계산해 주시면 뭐가 나옵니까? 상수항이 굉장히 크게 나오네요. 그죠? 선생님이 맞게 썼나? 3an 빼기 2잖아요. 그죠? 어쩐지 너무 크더라. 상수항이 15가 나오죠. 15 그 다음에 플러스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15까지 2an 이렇게 나오네. 그럼 마찬가지로 b1은 지금 뭐임을 알고 있어?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17 더하기 그냥 나중에 씁시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뭐를 얘에 대해서 이제 또 식을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15까지 an 자 얘는 마찬가지로 a1 플러스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이제 7까지죠. 총 a1은 앞으로 뺐으니까 7까지 마찬가지로 aen 더하기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7까지 이제 aen 더하기 1로 바꿔 써줄 수 있겠고 이제 마찬가지로 aen이 뭐였어요? bn 더하기 2 위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얘는 n은 1부터 7까지 자 이렇게 쭉 써주는 거야. 귀찮긴 하지만 눈에 보이죠? 타임킬링 문제입니다. 그냥 n은 1부터 7까지 이제 bn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됩니까? a1 플러스 상수항은 7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2bn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알아내야겠네. 참나. 자 계속 갑니다. n은 1부터 7까지 bn은 b1 더하기 이제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3까지 자 위에 나와 있는 거 참고하세요. b2n이니까 3an 빼기 2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n은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an 더하기 3 b2n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는 b1에다가 상수항이 뭐가 나옵니까? 3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3까지 2an 나와. 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요 식 3까지 an 시그마 n은 1부터 3까지 an은 얘는 그냥 써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으로 나 지쳤어 이제. 자 그러면은 a1은 그냥 a1이고 a2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b1 더하기 1로 쓸 수 있겠죠? 그쵸? 점화식에 의해서 b1 더하기 그럼 a3는 뭐라 쓸 수 있어? 얘는 b1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b1이 2였으니까 요 식이 a1 더하기 5가 됨을 알 수가 있겠다. 자 이제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요 식이 a1 더하기 5니까 얘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시켜줘야겠죠. 계산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러면은 얘는 요게 이제 요 값이 5였죠. 5. b1이 2니까. 그러면은 이제 얘는 2a1 더하기 15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1부터 7까지 bn이니까 여기다가 대입시키면 2배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2배를 해주면 4a1 더하기 30인데 5a1 더하기 37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뭐야? 요렇게 15까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대입을 시켜. 여기에 대입을 시키면은 이제 b1이 2니까 이게 17이 될 것이고 앞에 거는 그래서 이제 2배를 해주니까 10a1 더하기 74에 17을 더하면 뭐예요? 91 이렇게 나오겠네. 91. 얘가 뭐야? 바로 얘지, 그치? 1부터 30일까지 bn 요 식에다가 대입시켜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11a1 플러스 122가 되네. 122
그죠? 예. 자, 그래서 11A1은 33이 되고 A1은 우리가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아하, 드디어 A1 구했다. 3. 자, 그럼 A1을 드디어 구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여기에 A1을 3 대입시켜주면은 우리가 B2를 구할 수 있겠죠? 대입 한번 시켜볼까요? 얘는 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B2가 7이니까 이제 여기는 9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2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27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81 빼기 2 드디어 79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B32 결과는 79다. 이렇게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원에서 18문제가 나올 만큼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원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복습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를 만드시고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했는지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대단원으로 따지면은 7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요렇게 수원에서 어렵게 나오지는 않겠다. 다만 이제 미적분의 미분 또는 확률과 통계에서 확률이 포함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려운 문제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아마 6월 모의평가가 범위가 생각보다 많아져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6월 모의평가 보고 이렇게 해설 강의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모두 파이팅 하시고 고3 파이팅입니다.